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선의 원인, 그리고 치료 과정, 그리고 호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성 면역, T세포에 의해서 자기 파괴적인 그런 공격들을 받아서 세포들이 부서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T세포에 의해서 TH1 페이지가 과활성되면서 이제 독성 물질들, 그죠?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되면서 자기 각질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세포를 공격하는 게 건선, 그리고 뭐 조갑을 건선하거나 아니면 관절염 같은 것들, 그죠? 건선 관절염 같은 걸 유발하는 게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 후청 면역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T셀에 의한 세포성 면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T셀이 CD8이라는 그런 세포로 변하면서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하나 과정은 이제 CD4에 의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TH1, TH2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조절 T셀 막 복잡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간단하게 보면 TH1, TH2만 이해하시면 돼요. TH1에서 T셀이 인터케론 감마를 분비해서 그게 이제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를 하면서 세포를 공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건선은 TH1에 의해서 독성 물질이 분비되는 과정,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랑 유사한 게 건선이라고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TH2는 이제 B셀에 항원 제시를 해서 그게 항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질환 같은 거나 아토피 같은 것들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TH1, T셀에 의한 과정은 TH1과 TH2로 나누게 돼 있어. 그래서 TH1은 건선의 과정,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의 과정이고, TH2는 아토피나 알레르기,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기울면 건선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기울면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으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건선 같은 경우는 면역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TH1에 의해서 자기 공격적인 세포들 반응들이 생기면서 각질들이 과형성되고, 그러면서 각질들이 누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건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건선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건선, 그러니까 건조한 걸 건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건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역학적 문제에 의해서 TH1, T셀이 공격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지, 피부가 건조한 게 건선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건선은 그렇게 쉬운 병이 아니고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조한 걸 건선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건선의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략 1%에서 3% 정도의 인구에서 건선이 생긴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해요. 건선의 원인은 면역학적 문제예요. T셀이 TH1 페이지에 의해서 과항진되면서 자기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포들을 부셔요. 그래서 각질 세포들을 부시면서 과항진되고 부서지고 과항진되고 부서지고 하는 과정들이 이상 증식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독성 물질들을 분비하면서 부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건선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건선 관절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심혈관계 질환들도 유발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건선은 전신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선은 다인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유전적인 인자들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에 건선이 잘 생기는 패턴들을 찾아냈거든요. HLA-CW6 같은 것들이 건선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들도 있고, HLA-B27이 건선 관절염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HLA-B13, B17도 조기 초발 건선과 관련이 크다는 연구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건선과 유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깊게 관련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 건선의 유전적인 패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선이 유전되는 경우는 흔히 임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건선인데 뭐 아들이 건선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건선 유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관여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선은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각질이 과증식되는 거예요. 정상 피부 세포가 이제 각질화되는 과정은 311시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건선 환자분 같은 경우는 36시간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상 세포를 갖고 있는 정상인들에 비해서 10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각질이 생기는 과정, 그래서 각질이 과항진된 과정.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공격받으니까 공격에 의해서 염증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각질 세포들이 이상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각질들이 많이 생기는 쭉정이 각질들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선을 분류하는 과정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분류하는 게 있어요. 1형과 2형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뭐 조기 초발 건선이라고 해서 40대 이전에 생기는 건선을 1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들이 크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잘 낫지 않는 그런 완고한 병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건선 같은 경우는 20대 이전에 생기는 건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고한 경우가 많고 질환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2형 같은 경우는 건선이 40대 이후에 생기는 경우인데 유전적인 요인들이 적고, 그리고 국소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건선이 중증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건선을 형태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뭐 물방울 건선이라고 하죠. 적상건선. 그래서 동글동글한 형태로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뭐 후두염 같은 거나 편도선염, 감기 같은 게 걸리고 나서 건선이 확 생기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에 생기는 게 이제 적상건선, 물방울 건선이고, 두 번째는 이제 판상건선이라고 하는데 건선 중에 가장 많은 형태죠. 넓은 판 형태, 뭐 플라타너스 잎같이 이렇게 이파리 같이 동전 모양으로 생기는 게 이제 판상건선이거든요. 건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방울 건선이나 판상건선이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특별한 특이적인 건선도 있게 되는데, 농포성 건선이라고 해서 이제 손발바닥 혹은 몸에 이제 농포가 잡히는 건선이 있어요. 그게 농포성 건선이고, 그 다음에 여귀건선이라고 해서 접히는 부분들, 뭐 유방 밑에나 겨드랑이 같은 접히는 부위에 생기는 걸 여귀건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홍피성 건선이라고 해서 건선이 넓은 피부 병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생명과 위독해질 수 있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건선 관절염, 건선이 관절에도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릎 관절, 손가락 관절, 이런 관절의 염증들, 아까 했던 것처럼 건선은 자가면역 질환에 속해 있어서 자기 세포를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절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관절염이 흔하게 생기는 거, 그리고 조갑건선, 조갑에도 잘 생기는 건선이라고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는 뭐죠? 악화인자. 이거 악화인자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활관리할 때 악화인자를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하게 되는데, 건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활관리가 간단해요. 금연,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리고 금주, 술을 적게 마셔야 돼요. 그리고 체중관리, 너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 건선에 안 좋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런 걸 하시면 돼요. 건선 환자분들이 막 음식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건선 같은 경우는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적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TH1, TH2라 그랬죠?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 같은 경우는 음식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원, 항체 반응이 우세한 거기 때문에 항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비자기적인 물질로 해서 공격하는 게 항원항체 반응이거든요. 근데 건선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거거든, T셀들이.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아요. 근데 뭐 기름진 거, 튀긴 음식 같은 것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금연, 금주, 그 다음에 살이 찌지 않는 거, 비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운동을 적절하게 해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선은 환자분이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쾌분호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쾌분호 현상. 쾌분호 현상은 뭐냐면 간단하게 보면 피부에 압력과 마찰이 주어지면 그 부위가 건선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게 팔꿈치예요. 팔꿈치가 왜 생기냐면 되니까 그래요. 압력과 마찰이 주어지니까 이게 피부가 건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건선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선 환자분들은 때를 밀면 안 돼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건선 부위가 많이 스치는 그런 까칠까칠한 옷 같은 걸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건선의 호전 과정은 첫 번째는 건선이 치료가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면역학적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역학적 시스템이 바로 잡히고 자기 파괴적인 그런 시스템이 멈추게 되면 동시에 없어져요. 그래서 건선이 온몸에 다 있는 분들도 치료를 하게 되면 동시에 쫙 없어집니다. 마치 물이 빠지듯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 흔히는 체간부 먼저 좋아지죠. 그래서 배나 등이 먼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팔, 다리, 그 다음에 두피나 얼굴들이 좀 늦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갑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마지막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선은 동시에 진행을 하고, 배나 등 같은 경우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팔, 다리, 그 다음에 얼굴이나 두피 같은 경우가 좀 늦게 없어진다.
그리고 조각같이 특수 부위 같은 경우는 좀 제일 늦게 없어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선 같은 경우는 국소 치료에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국소 부위에 치료를 하게 되면 건선이 먼저 쓱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건선이 호전되는 과정은 첫 번째는 이제 건선이 치료되면서 첫 번째 가려운 게 줄고요. 그리고 건선의 색깔들이 옅어져요. 빨간색 건선 부위가 점차적으로 분홍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각질층이 두꺼운 게 쓱 사라집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건선이 일반적인 각질 형성 과정이 뭐 311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건선 환자분은 36시간 10배 정도 빠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빠르는 게 늦어져요. 쭉 자기 파괴적인 게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건선 각질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건선이 얇아집니다. 쭉 하고, 예를 들면 각질이 200장이었던 게 100장으로 줄고 100장이었던 게 10장으로 줄고 뭐 이런 식으로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쭉 줄게 되고, 그리고 건선은 치료를 반응을 하게 되면 중심부가 좀 먼저 없어지게 되고 주변부로 이런 식으로 도너츠 같이 없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건선의 치료 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건선을 한방적으로 치료할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면, 건선을 치료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항바이러스 약들, 발산약이라고 하거든요. 감기약 혹은 후두염, 편도선염 이런 염증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약들이 첫 번째로 반응을 잘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혈약들이라고 하거든요. 나쁜 피를 거르는 약들, 그런 약들을 처방을 해보면 건선의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이혈약이라고 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쪽의 약들이 건선의 효과가 좋아요. 종합해보면 건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서 노출됐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됐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지 간에 면역세포가 과항진된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촉발되는 요인들이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 내에서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면서 그게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염증 물질들이 분비된다라는 과정,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과정들,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과정과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건선 같은 경우는 면역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TH1에 의해서 자기 공격적인 세포들 반응들이 생기면서 각질들이 과형성되고 그러면서 각질들이 누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 각질이 뚝 떨어지면서 염증 반응이 쭉 주는 현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잘 하시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질환에 대한 혹은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